전참배 이사장님, 그린테크 문제도 나왔었는데 다시 그린테크와 AI 관계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서 윤리 문제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제인공지능 앤드 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세션에 초대를 되었고 또 저희가 또 공동 주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인공지능 그린테크 그리고 윤리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시대를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과 로봇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지금 현존하는 인간을 넘어선 이제 신인류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포스트 휴먼이 우리 인류, 지금 현생 인류가 포스트 휴먼이 되었고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가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포스트 휴먼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네,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새로운 신기술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NFT라든지 이러한 기존에는 없던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이런 혁신적인 인간과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또 인류,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죠. 이른바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MZ세대는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우리 기존 세대랑 좀 다르죠. 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또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러한 신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이렇게 신기술과 신인류가 등장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사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인류가 600만 년의 역사를 볼 때 지금 가장 이 100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00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급속도로 많은 신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네, 이제 기후 변화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도래를 했죠. 그리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세대나 계층 간의 또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 이런 폭력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주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후 기후 위기를 넘어서 아마 기후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대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 세대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렬과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해결 방안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린테크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요. AI나 빅데이터, 네, 로봇이나 IoT 등의 인공지능과 ICT 신기술들을 이용하면요, 탄소 배출감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들을 개발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그린테크를 이용하면요, 이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VR, AR 기술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현실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상 세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또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이 탄소 배출권 거래관에서 이제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통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윤리적 해결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강조되는 용어들 전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님들 말씀하셨지만 SDG, 유엔에서 발표한 이제 SDG라든지 아니면 ESG, 최근에 기업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또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오는 탈중앙화라는 용어도 있고요. 또 MZ세대가 강조하고 있는 공평함, 또 투명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윤리로 규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지구의 주인이라는 이제 이기심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지구 생태계 일원으로 겸손하게 생태계와 공존해야 된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과 윤리가 사실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기술의 부작용 위험성 역기능 문제가 커지게 될 거고요. 또 윤리를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네, 기술을 두려워하게 돼서 기술 개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과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 기술과 윤리는 같이 함께 발전해야 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과 기술이 바람직하게 공존을 할 때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위기라든지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간이 일으킨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인간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는 ESG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윤리로 규결되고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 기업이 성공하고 착한 나라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윤리와 도덕을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또 강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BTS, 오징어 게임, 봉준호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